기자수첩 변상옥 대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경비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예전에 기자수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희망이 달보다 멀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달보다 멀다. 왜냐하면 달은 보이는데 희망은 아예 안 보이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점 어떤 궁지로 몰아넣는 사회 시스템이나 시대 정신 뒤집어야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규제를 갖다 모두 그냥 한꺼번에 단두대에 놓고 싹싹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규제라는 것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는 것 또는 기업들이 좀 더 손쉽게 돈을 버는 것 이런 쪽으로 규제를 갖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일 불안하고 그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고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린다. 뭐 시민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저도 그런 쪽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들 얘기긴 합니다만은 뽀로로 택시가 나왔다고 얘기 들으시죠? 뽀로로 택시 서울시에서. 뭐 요즘 캐릭터로 뭐 버스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요즘 택시 업계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핫 이슈입니다. 그 배경에는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 택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자가용 콜택시죠. 아시는 대로 일반인이 운행하고 있는 택시 승용차인데 고객이 앱으로 차량을 요청하면 달려가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습니다. 서비스는 좋은데 이제 요금은 좀 비싸죠. 그런데 이 우버 앱 택시 신규 가입자 수가 18일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최고의 증가율을 요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시내 가다 보면 이게 우버 택시라는 걸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늘었다는 것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뭐 늘었다면 또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기존에 택시 영업하는 운전기사들 3,000명이 서울 광장에서 우버 택시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우버 택시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 규탄 대회를 열었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택시 영업도 있나 보네. 급할 때 써먹어야겠구나 하고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요. 그 등록자들이 늘어난 거죠. 택시 업계가 정보가 어두웠던 거죠. 영국 런던에서도 우버 택시를 규탄하면서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입자 수가 순식간에 8배로 늘었습니다. 와, 거의 10배 이상 늘은 저런 거네요. 것도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택시기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는 편리하겠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버 택시한테 대항하려면 우리 택시들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기본에는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런 우버 택시는 불법적인 것 때문에 단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어느 택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택시가 우버 택시인지를 잘 모르니까 영업하는 현장을 적발하려면 참 힘들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우버 택시를 택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교통회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법입니다. 일본도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도쿄 같은 경우 정말 택시 잡기 어렵습니다. 택시 요금 비싸고. 그래서 우버 택시가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택시 업계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우버라고 하는 외국계 자본이 쳐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잠식하면 어떡하냐.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건데 우리 같은 나라는 벨기에 브뤼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버 택시가 불법 영업에 속하죠. 이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계 택시 서비스들이 더 있습니까? 우버 택시 외에도? 서울에 들어와 있는 것 또는 지금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준비 중인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맨 처음에 들어온 건 브라질의 이지 택시입니다. 이지 택시. 방식은 뭐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우버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지금 우버가 들어오니까 우버에 맞서서 인력을 보강하고 고객센터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지 택시를 놓고 우리나라의 다음 카카오, SK텔레콤, 네이버까지 나서서 같이 지금 사업을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도쿄에서 그 네이버 브랜드로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 택시를 시작하려고 좀 준비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도쿄에서 라인 택시가 성공하면 이 라인 택시는 서울로 들어오겠죠. 네이버야 뭐 국내 기업이니까. SK텔레콤도
길찾기 서비스 T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쓰시죠. T맵과 자기네 그 이동통신을 연계한 모바일 택시 사업을 지금 하려고 또 구상 중이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이 거대한 돈 많은 기업들이 벌써 돈이 되는 걸 노리고 뭐든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과 LG전자까지 모바일 기기에 택시 서비스 앱을 집어넣고 시장을 한번 확장시켜 보려고 구상 중이고, 외국계 모바일 택시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겟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겁니다.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서비스 업체를 시작했고 예. 스웨덴이 여기에 투자를 했죠. 미국,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고, 헤일로라고 합니다. 헤일로는 이제 영국에서 쓰는 말인데 택시 하고 부르듯이 헤일로 이렇게 부르죠. 예. 그건 영국 건데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기존 택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네. 따로 자가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심어서 이용하는 아주 편리한 겁니다. 헤일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리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프트는 미국 건데 중국의 알리바바가 여기에 투자를 또 하고 있죠.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제 많이 보시는 겁니다. 예. 뉴욕이 워낙 택시 잡는 데가 이제 지옥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뭐 세계적인 추세를 보니까 우리나라 택시 업계도 좀 변화를 해야 되고, 뭐 모바일 기반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카드 결제도 굉장히 어렵게 됐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예. 결국은 뚫리게 된다면 뭔가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 단속한다면서 막아놓고 예.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대한민국 서울이요. 대도시인데다가 택시 이용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택시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늦은 밤에 택시가 많아요. 이 한잔 하시는 분들에다가 뭐 밤늦게 왔다 갔다 야근하는 사람들에서 예. 늦은 밤에 택시가 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스마트폰이 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주머니에 넣고 있고 예. 정보 기술망 수준이 높아서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택시 사업이 제일 잘 될 나라가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다들 글로벌 택시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노리는 겁니다. 역시 문제는 택시값을 어떻게 지불할 거냐 하는 방식. 교통카드 단말기 T머니를 안 단 모바일 택시가 과연 얼마나 서비스가 예.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냐, 이 문제인데 예. 요 단말기를 다는 방식만 해결되면은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막 몰아치겠죠. 예. 지금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이제 뭔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필히 택시라는 것도 있고. 필히 택시요? 필히 택시. 네. 국내에 두 여학생 자매가 개발했군요. 개발한 택시인데요. 아주 예. 재밌는 요금 지불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겁니다. 택시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글로벌 디지털 IT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도 아니고 디지털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하던 방식대로 전통적인 가고 있어요. 방식. 예. 예. 국경을 넘나들면서 택시 회사를 차려서 영업을 하는 그 기반이 디지털 IT인데 우리가 사태 파악과 대응해서 좀 둔탁해 보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그 싼 택시 시장을 먹고 그다음에 야간의 할증이라든가 고급 택시 시장은 이러한 IT를 기반으로 한 택시들이 먹어치고 해서 택시 업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장거리 심야 승객들은 다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 전에 뭔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택시 업계도 좀 변화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